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1.04%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13% 상승 마감하였어요. 뭐 그냥 코스피는 보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FOMC 이 회의가 내일 새벽에 끝나죠. 뭐 그거에 대한 무슨 얘기가 나올까?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거냐, 테이퍼링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얘기로 인해서인지 혹은 시장 자체가 신고가죠. 미국 시장은. 그래서 어제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은 이 중국 시장 자체에서 계속 규제를 뭐 미국에 대한 규제 또 특히나 그런 규제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빠졌고 그로 인해서 한국 시장도 덩달아 흔들리는 흐름이었는데 오전에는 이 시간별 흐름대를 보면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특히 개관 같은 경우는 오늘따라 적지 않은 물량을 아침부터 팔았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그래도 이 물량 자체로 시장이 대외적으로 중국도 별로고 미국도 별로였으니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로 얹어놓고 물량을 좀 내 던지다가 오후장에 확실히 강하게 눌러버렸어요. 그러면서 물량을 많이 쳐 팔으셨다가 외국인은 오후장 2시 반 3시 정도 넘어서 물량을 다시 메꿔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메꿔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꽤 많이 팔았죠. 2시부터 메꿔주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에 비해서 기관은 끊임없이 그냥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이 물량을 모을 수 있게끔 기관이 계속 도와주는 흐름을 계속 나타내거든요. 최근의 흐름 보면 7월 15일 이후부터는 뭐 7월달부터라고 해도 무방하겠네요. 7월부터 실제적으로 하루 이틀 빼고는 기관은 계속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물량을 팔아서 뭐 코스피를 미친듯이 사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코스피를 팔고 이건 뭐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했겠죠. 즉 이 코스피 물량을 외국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 물량 좀 팔아서 니들한테 코스피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너네는 코스닥 뭐 별로 너 신경도 안 쓰니까 코스닥 좀 너네 좀 쳐팔아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량을 밑에서 좀 모을게 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꼬봉근성을 우리나라 기관은 좀 가지고 있는 흐름이다. 뭐 집어를 개 못 준다 라고 좀 볼 수 있는 흐름이었고요.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삼각 수렴 중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얘도 좀 그어놓을까요? 삼각 수렴 중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삼각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위아래 방향을 잡을 거다. 분명히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를 눌렀는데 결국에는 이래나 저래나 종가는 이 안으로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즉 얘는 최근에 7월 15일 부근 뭐 7월 쉽게 따지면 뭐 7월 10일 기준에서 주가가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위아래로 박스권의 흐름만 잡아놓으면서 물량을 잡아놓고 종목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얘 두드러 패고 내일은 쟤 두드러 패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거 반납시키고 기존에 많이 떨어졌던 거는 더 이상 빠지지 않게끔 잡아놓고 어떤 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는 그냥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흔들어만 대고 있어요. 그냥
흔들어만 대고 있어요. 요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가벼우니까 뭔가 이 시장의 생동감을 좀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코스닥이, 가벼운 코스닥이 좀 담당을 했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주가를 고점 높여가고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눌렀죠. 눌렀어요. 눌렀지만 그래도 이 밑바닥이 아니라 여기 밑바닥을 이탈하진 게 1030포인트. 오늘 제 회원님들한테 1040 말씀드렸다가 그 자리를 밀고 내려가길래 이 새끼들 1030까지는 뺐다 갈란가 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정확하게 1030포인트에서 반등을 시키는 그림이에요. 미친듯이 팔다가 뭐 그런 자리가 이평선에서도 지지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디 부분이에요? 기존에 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던 어디 몸통과 기존의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게 딱 1030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는 정말 많이 열어두더라도 여전히 1015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이 1030포인트를 오늘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여기 1020포인트가 또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거고요. 이 20포인트가 깨지면 또 쉽게 봐서 뭐 20 제껴두고요. 요 자리 하나 하고 1007포인트 하나 하고 그 다음이 어디? 1010포인트 하나. 요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요 자리를 이탈하진 않을 거다. 요 자리를 이탈하면 다시 올라올 때 그만큼의 뭐다? 이 거래량이 잔뜩 필요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럼 수급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굳이 이탈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오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1600명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뭐 원격 의료나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죠. 제약바이오하고 시장을 이게 되게 극적인 자리까지 혹은 극적인 상황까지 치달아야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없는 시장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시장, 그냥 굳이 없어도 되고 시장을 정지시켜놔도 되는 시장인데 굳이 시장이 하루하루 공휴일이 없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시장을 눌렀다가 땡겼다가 눌렀다가 땡겼다가 그 작은 구간에서 최대한 많이 팔았다가 최대한 빠르게 땡기고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수는 고점을 넘겨서 위쪽에 있는 자리인데 기껏해야 고점 대비해서 2, 3% 빠졌을 자리인데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야 2%, 3% 빠졌을 자리인데 계좌의 위치는 대부분이 어디? 요 자리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의 위치에 있던 계좌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뭐 코스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야 뭐 별로 움직인 게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놀 거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요 자리 혹은 요 자리의 흐름이 지금의 요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을 거다. 말 그대로 지수만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게끔 개별적인 종목 몇 개만 쳐 올려놓고 나머지 종목은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일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은 현재 요 자리에서 바닥까지 눌러놓고, 그리고 밑바닥에 있던 종목이 이제 기어 올라오니까 즉 계좌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세를 주도했던 여기서 사서 여기 있던 계좌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계좌라면 지금의 요 계좌가 어디? 요 자리라는 거죠. 즉 내가 어떤 종목을 매입을 해서 여기서 들고 갔다면 분명 여기까지 20%, 25%의 수익을 줬다가 지금은
요때 샀던 자리하고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내가 13,000원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래서 이게 1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매도를 안 하고 조금 더 갈 것 같아서 보고 있었더니 요 자리까지 왔더니 여기가 결국 13,000원이라는 거예요. 지수의 갭 차이는 이만큼이나 났는데. 속을 알 수가 없는 시장이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수는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별적으로 어떤 종목이 갔다가 이제 요런 거에서 매수매도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좌가 된다라는 거고, 단타 잘못 쳤다가는 뭐다? 쪽박 차는 시장 혹은 대박 승률을 나는 시장. 대신 요런 대박은 상위 1% 이상 말고는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두 다 지수는 오르지만 손해보는 시장, 체감 온도는 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흐름이다. 어찌됐든 바닥을 한번 확인한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뭐 이번 달 해봤자 이틀밖에 남지도 않았는데요. 다시 104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피는 여기 자리 한번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200포인트. 그죠? 여기 확인했고, 이 밑에가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라고,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리 확인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 3230포인트 넘기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 또 3250포인트를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안 잡히네. 그냥 3250으로 그냥 넉넉 잡아 놓을게요. 아무튼 지수는 그닥 볼 필요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수하고 연동돼서 가는 종목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굳이 쳐다볼 필요도 없는 지수가 됐다. 지수가 가장 중요한데 그 지수의 흐름을 종목들이 따라가질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이 덱스터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죠. 단기 가열로 3거래일이 지나고 나서 뭐 위로 슈팅으로 올라왔던 자리를 결국엔 오늘 단기 가열이 끝나면서 뭐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단기 가열이 들어가기 전에 얘 위치가 어디 자리? 오늘의 저점 자리였다. 그죠? 오늘의 저점 자리에 대한 수급을 올려놨던 자리를 오늘 그냥 한 번 더 누르면서 제자리로 갖다 놨다. 결국에는 요 안에서 그냥 적은 물량에 대한 장난질이 조금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자리를 유지를 시켜놓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분봉으로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12,5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찌됐든 주가는 한 번 더 11,000원대 부근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월봉상에서 이 기존의 이 고점을 살짝 넘기긴 했지만 완벽하게 유지하진 못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딱 확인을 한 거죠. 여기 윗골이 달았던 자리 13,300원 정도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는 다시 한번 크게 보는 박스 안에 작게 보는 박스권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요 안에서 이 박스 상단 위로 넘겨주는 흐름을 꾸준히 유지를 해줄 거냐, 그게 아니면 다시 눌러서 10,000원 초반대까지 또 누르고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럼 뭐 아니면 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으면 당연히 주가는 한번 눌러주는 거고, 그럼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고점 혹은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도 넘기지 못하고 흐름을 만들어준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눌렀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런 자리가 12,500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음봉에 대한 중간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 자리를 넘기냐 못 넘기냐에 따라서 앞으로 행방이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 아니면 뚫고 갈 거냐, 그런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메타버스로 좀 연관이 됐고 기존에 크게 수급을 한 번도 만들어내 본 적이 없는 종목이었고요. 그런 자리를 강하게 넘겼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이고 mRNA 관련된 종목인데 얘는 흐름을 보면 요런 자리라는 거죠. 최근에 요런 흐름들이 제약바이오에서 꽤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요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밑에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요런 흐름을 현재는 유지 중에 있다라는 거고, 요런 그림인 거고요. 이제는 뭐 해야 돼? 올라온 자리를 다 반납시켰어요. 결국엔 지수를 끌어올렸다가 얘 누르면서 다른 놈이 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도 그 지수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다? 이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좀 나타나야 돼요. 어제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어 놨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를 한 번 더 아이고 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여기 42,700원. 그리고 밑으로는 지금 현재 37,850원이니까 조금 더 눌릴 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하락은 좀 무의미하다 라고 본다면, 많이 밀려도 37,000원까지 열어놓고 요 안에서 이 박스권을 빠르게 탈피할 거냐, 뭐야 이거, 탈피할 거냐 못할 거냐의 관점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다. 요런 흐름이 이 제약바이오가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세 개 중에 하나. 요런 흐름, 고점을 올려놓고 요런 흐름을 보여줄 거냐, 그런 흐름의 종목들이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그죠? 옆으로 움직이는 진정봉, 그 중에 그나마 조금 더 빠르게 진정봉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뭐다? 차바이오텍인 거고, 그죠? 이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 얘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만 26,000원 이상에서만 버텨주는 그림만 나타나주면 된다라는 거고, 이 한미사이언스와 나이백은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줄 거냐, 여기도 1차 지지 라인이에요.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서 71,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누르고 진정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진정하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누르고 진정할 거냐,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바로 반등해주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의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얘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에 비해서 넵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눌러놓고 옆으로 진정하는 봉 먼저 나오고 오늘 반등을 착 치고 올려주잖아요. 그죠? 얘 요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은 오늘 갱신 못했지만 이제 얘의 기준은 32,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 기존의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요. 37,000원에서 39,000원 부근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요. 어찌됐든 요 자리에 대한 박스를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라는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슈마시스 같은 경우도 어떤 흐름이에요? 강하게 눌러놨지만 아까 나이백과 그리고 이 한미사이언스 뭐 요런 종목하고 다르게
얘는 1차 파동과 2차 파동의 흐름, 뭐 이렇게 파동의 흐름을 나누는 거는 첫 번째 파동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 지지를 받아요. 요런 흐름,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냐 강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나이백과 한미사이언스의 흐름은 기존의 이 휴마시스의 요기에 대한 흐름인 거고, 얘는 그 뒤를 넘어선 그 다음의 흐름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얘도 기존의 고점에 대한 흐름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을 좀 지켜본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엑세스바이오를 보더라도 얘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요 안에서 더 이상 하락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받아줄 또 상관없는 자리인 건데 페이크를 한 번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그런 그림으로 액세스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근데 한미와 이 나이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오면서 중간에 흔들었던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나이백도 흔드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계단이 있냐 없냐의 부분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이 엑세스바이오도 현재의 자리는 뭐다? 모 아니면 도의 자리라는 거죠. 일단은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점까지 오늘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뚫어주기를 좀 바랬는데 오후장 시장이 눌리면서 못 갔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분간 이 박스권의 흐름의 유지가 될 거냐?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 오늘의 시가 부분을 이탈하냐 못하냐에 대한 관점인 거고, 이 자리 또 이탈하면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이 고점을 한 번 더 때리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거를 바로 때려서 지지받고 올리는 그림이 나타나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거냐, 그런 흐름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뭐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예요?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만들었고 횡보했던 자리까지 뭐했다? 눌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반등을 했던 자리를 그냥 다 반납시킨 거예요. 하는 일 없이. 그냥 지수를 더 이상 올리고 싶지가 않으니까 기존에 올렸던 거 그대로 반납시키고, 그러니까 미리 올려다 놓고 한 번 더 눌렀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횡보하다가 눌린 애들은 더 이상 누르지 않고 여기서 그냥 최대한 버팅기는 그림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올렸다가 누르는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거고, 먼저 올린 놈들은 최소 반이라도 누르고 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 어찌됐든 한국 패키지도 주가를 강하게 눌렀고, 이 하락했던 자리에 대한 어느 정도 중간값까지는 좀 못하더라도 요 자리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타난 자리인 거고요. 어찌됐든 변곡점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얘가 5,500원을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된 거고, 5,500원 절대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인 거고, 웬만하면 5,750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6,200원에서 6,500원대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하고 죽던지 더 가던지에 대한 이 확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비트컴퓨터도 이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도 같이 움직였죠. 얘도 변곡점이 나타났죠. 두 번의 양봉이 나타났으니까 바닥을 만들어 놓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기존의 바닥은 여기인 거고, 여기서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 안짝에서 뭐다 최대한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다 눌러 놓은 거예요. 얘도 똑같죠. 다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현재는 이 고점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한 자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주가를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종가상 웬만하면 1,800원을 유지한다라는, 혹은 뭐 이 저점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1,500원까지.
이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래나 저래나 어찌 됐든 여기 11,500원 정도는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 비트컴퓨터 그리고 유비케어가 대장의 역할을 좀 했고 인성정보가 못 갔었거든요. 처음에 먼저 쏴주고 그 다음에는 못 움직였어요. 그만큼 한번 쏴주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매집을 한 후에 지금은 원격의료의 대장이 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성정보 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 흐름으로 본다면 비트컴퓨터도 고점을 한번 넘길 확률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월봉으로 보면 일단은 갇힌 자리예요. 구름대 안에 갇힌 자리인 거고, 그럼 구름대 위에 대한 고점과 3,600원대 고점과 이 밑에에 대한 하방이 열려있는 자리인데 중간에 지킬 수 있는 이 이평선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면 3,000원을 단기 손절로 잡을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길게 본다 하더라도 2,800원인 거고, 웬만하면 얘가 2,9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야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최근에 이 터진 거래량 자체가 되게 수상해요. 여기서 빵 하고 누군가 기어 나갔던 이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주가를 주저앉혀야 되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갔던 수급을 오늘 채워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하나의 매집의 흐름이라면 얘가 못해도 다시 한번 이 고점 이 3,700원대는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얘가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 비트컴퓨터도 매한가지의 흐름으로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알서포트는 재택 근무 관련주지만 뭐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얘도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변곡점이 나타난 자리예요. 그러면 얘도 바닥에 대한 이제 저점은 어디 9,850원을 잡았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만이 어찌됐든 11,000원에서 11,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진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이 위로 올려다 놓고 슈팅을 한 번 더 내든 아니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기존의 흐름에서 여기 단기적인 고점을 한번 확인한 자리란 말이에요. 월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안에서 박스냐, 아니면 요 안에서 조금 더 고점을 높이는 척 하면서 만드는 박스냐의 관점이에요. 웬만하면 이 후자의 관점으로 움직여줘야 앞으로의 행방에 다시 한번 17,000원, 18,000원에서 2만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밑에서 움직인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또 간만에 시스웍도 움직였죠. 얘도 오늘 변곡점이 나타났죠. 바닥까지 눌러놓고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낸 부분이에요.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고 1단 고점,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1차 그리고 2차로 지지했던 요 자리 부근을 지켰다라는 거죠. 요 자리가 깨졌으면 2,000원까지는 밀릴 수도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위쪽으로 윗꼬리를 달았던 자리에서 일단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됐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러면 기존에 산을 만들었던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이 자리에서 이제 완벽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량도 비등비등하게 터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여기 안에서 현재는 갇혀서 움직이는 자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는 다시 밑자리까지가 아니라 여기죠. 2280원, 이게 2250원을 손절 잡고 대응해야 되는 자리다.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얘는 요 박스권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연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박스권 여기에 대해서 이거 다 지워버렸네.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할 수 확률이 높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오늘 딱 찍은 자리예요. 그냥 여기까지 확인하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확인했고, 거래량이 적으니까 요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시 이 자리를 유지하는지 체크하고, 유지한다면 다시 한번 요 자리에 대한 중간값과 고점을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준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델타 변이가 끝난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관점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아이진, 얘도 mRNA 관련된 백신 관련이죠. 먼저 움직였던 애죠. 아이진,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맞나요?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연제약, 얘네들이 좀 대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보면 얘는 기존에 한번 흔들었다가 갔던 자리에서 여기서 빵 하고 여기서 한번 흔들고 고점에서, 그리고 빵 쳐준 다음에 이 위에서 한번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빵 쳐줬어요. 쳐주고 저점을 올리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다가 오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그냥 밀어버렸거든요. 그럼 어찌됐든 얘는 이 추세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차트인 거예요. 즉 내일 혹은 모레라도 빠르게 42,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 돼요. 얘는 이 위로 무조건 한 번은 올려다 놔야 된다. 42,800원 잡을게요. 이 위로 올려다 놔야지. 이 윗자리를 못 올려놓으면 결국에는 뭐한다? 얘는 한 번 더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34,600원은 한 번 찍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이 밑에 있는 32,000원 부근, 그런 자리까지도 한 번 더 눌렀다가 확률이 높아지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서 그만 갈 거냐 더 갈 거냐의 기준은 어찌됐든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든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 안 시켜요. 그죠? 어떻게든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도 박스의 흐름을 윗자리는 만들었는데 저가 자리는 못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로는 42,800원인 거고, 얘는 이제 밑으로는 여기죠. 38,000원을 종가상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렇게 자리 잡아놓고 이제는 요 안에서 버티든 아니면 이 위로 올라타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이 밑으로 내려앉는다면 뭐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주가를 확인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의 흐름인 거죠. 그죠? 이 안에서 박스 치고 당분간은 움직일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애니젠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를 좀 기존의 고점대까지 한번 쳐 올려놨다가 수급이 들어왔던 요 자리까지 올려놨다가 결국엔 요 자리까지 다시 눌렀어요. 결국엔 주가가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주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자리까지 수급을 뺐다라는 거죠.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여기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슬금슬금 위아래 흔들어갖고 여기 매물을 확인하고 결국 여기까지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요 정도 거래량보다는 요 정도라도 거래량 한번 들어와야 된다. 왜?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번 넘겼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번 넘겼었고 다시 눌리면서 요 자리를 이탈해 버렸거든요. 16,200원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자리에 해당되는 거래량은 한 번 더 터져야만이 18,300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요 자리를 한 대 쳐맞고 또 한번 누르면서
16,000원대를 또 한 번 확인할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시간을 좀 보내놓고 그 다음 한번 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 확률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얘는 상장하고 나서 기존에 한번 빵 싸주고 월봉상에서 꾸준하게 이 추세적인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잡고 주가를 올리는 부분에 이제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예요. 얘는 이런 자리만 유지해준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어디예요? 여기까지 한번 찍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거는 요 자리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분명히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거고, 굳이 이 자리까지 내려갈 필요는 이제는 없다. 이미 헤어진 친구들 다시 만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전학 간 거예요 지금. 이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나 리딩과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부탁드릴게요.